유익한 정보가 있고 즐거운 음악이 흐르는 TVN 충청내 거친 이영주와 함께해요.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로자의 모든 법률 문제는 이곳에서 해결해 보시죠. 노사관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실용 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의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사랑 인간 존중 세종노사연구원 노무사 남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기술이 곧 경쟁력인 시대인데 회사에서 일하다가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발명을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발명이 과연 누구의 것일까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종업원의 직무 발명과 노동법적 쟁점을 주제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우선 직무 발명이라는 용어가 조금은 생소한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직무 발명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종업원이나 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해서 발명한 것을 말하죠. 예. 예, 단순히 이제 회사원이라서가 아니라 그 발명의 성질이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해야만 하고요. 발명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 않고요. 예, 판례는 형식적인 근로계약보다 실질적인 업무를 보거든요. 업무 예. 수행 내용을 중시합니다. 네네. 사무직이나 생산적 일화도 사용자의 지시와 시설을 활용해서 직무 범위 내에서 발명했다면 직무 발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보수 유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용 종속 관계에서 일했다며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면 직원을 잘 뽑은 회사가 그 발명 권리를 자동으로 다 갖게 되는 걸까요? 물론 아니죠. 예. 우리나라는 발명이 완성된 순간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먼저 귀속되는 발명자주의라고 하거든요. 발명자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네네. 따라서 회사가 이 권리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져오려면 반드시 이제 사전에 승계 약정을 하거나 취업 규칙 내에 승계 규정을 마련해 두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이 몰래 새로운 발명을 다른 곳에 팔아버린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거 큰 문제가 되죠. 네. 판례에 의하면 종업원이 승계 약정을 무시하고 발명을 은폐하거나 제3자에게 넘기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서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네네. 권리를 회사에 줬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겠죠. 이때 정당한 보상은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네, 통상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 발명자의 공헌도와 지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예. 예, 참고로 꼭 아셔야 할 부분은 네. 비록 회사가 적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발명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있다면 꼭 보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발명자의 공헌도를 보통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나요? 예, 회사가 제공한 시설이나 인력 기여분을 제외하고요. 순수하게 개인이 창의적으로 기여한 비중을 따지거든요. 예. 보통 10에서 30%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걸 따지는 게. 그리고 이제 보상금 문제로 회사하고 직원 간의 갈등이 생길 경우에는 참 골치가 아플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사용자가 종업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보상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자, 이 보상금이 세금이나 아니면 퇴직금 문제와도 연결되는지 좀 궁금해졌는데 말하자면 보상금을 임금으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예, 매우 중요한 지점인데요. 최근 판례와 행정 해석은 직무 발명 보상금을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건 이제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재산권, 발명 권리를 양도한 대가잖아요. 그 양도한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직무 발명의 보상 규정과 관련해서 변경이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예, 이제
통상 직무 발명 보상 규정은 이제 취업 규칙 등 이제 사규에 있거든요. 예. 이제 회사 보상 규정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겠죠. 그 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따지기보다는 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의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사실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AI 시대의 직무 발명은 이게 어떻게 변할까 그런 점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AI 시대를 맞아가지고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 법 체계상 AI는 물론 발명자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예, 따라서 AI를 활용해서 발명을 했을 때 그 인간 연구원이 얼마나 실질적 기여를 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그 보상금 권리의 확보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네,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를 했는지 입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회사가 영업 비밀로 관리할 때도 직무 발명 보상을 해야 될까요? 네, 혹시 기업이 승계한 발명을 특허로 이렇게 출원하지 않고 네, 경쟁 우위를 위해서 영업 비밀로 은닉해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더라도 종업원의 보상 청구권은 유지가 됩니다. 네.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종업원이 퇴사 후에 경쟁 업체로 이직해서 기술 유출하는 걸 막기 위해서 경업 금지 약정을 맺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이제 판단할 때도 직무 발명 보상금을 정당하게 지급했느냐 이런 것을 네.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간혹 뭐 기술 유출했고 뭐 어디로 했고 뭐 돈을 받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를 보고 이렇게 들을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가요 직원의 퇴사 후에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저기 정당한 직무 발명에 대해서 보상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법원이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도 이러한 기업에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하고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이제 비중 있게 비교해 보거든요. 네네. 그 다음으로 퇴직 시점에 명확한 자료 반납이나 또 비밀 유지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제 종업원 퇴직 시점에 기술 자료가 제대로 반납되었는지 확인하고 또 이제 보호되어야 할 비밀 유지의 범위를 미리 서면으로 명확히 확정하는 절차를 네.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제 종업원이 재직 중에 알게 된 어떤 핵심 영업 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발명한 경우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해당 종업원은 단순한 이제 보상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상의 문제를 그렇죠? 넘어서 예, 예. 영업 비밀 침해 또 음. 회사의 배임의 문제로 이렇게 전환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민형사상 엄격한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종업원의 직무 발명과 노동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주셨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직무 발명도 노동법이 많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예. 해당 종업원 발명자의 기여도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사내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나 또 직무 발명 보상 규정 같은 명확한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실용노무백과 세종노사연구원 남영민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황세옥의 노래